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그 추석 명절 그 6거래일 동안 6일 동안 연속해서 쉬고 마지막 휴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3거래일을 매매를 하고 또 3일을 또 쉬어야 돼요. 한글날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만기도 그러다 보니까 거래일 수가 만기까지 6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가 있고 갭이 많이 뜰 수가 있다. 글로벌 시장은 지금 11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25%에서 한 34%까지 지금 늘어났다. 그래서 그런 우려로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7%, 그러니까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글로벌 시장을 아직까지도 짓누르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미국 정부 셧다운이 마감 시간을 3시간 남기고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됐어요. 한두 번 있는 얘기는 아닌데 항상 이렇게 극적으로 이쪽에서는 뭐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으면 또 더 급락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그나마 지금 뉴욕 시장에서 추세는 완전히 이탈을 했지만 추세는 이탈했고 지난번에 이쪽 이 하락 부분에서도 일단은 34,000, 35,000 그 정도가 올라가야지 된다. 근데 올라가서 36,000, 35,679포인트를 정점으로 해갖고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 현재로서는 이제 밑거리가 달리긴 했는데 밑거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 두 라인 친 자리를 오늘 야간에 개장이 되는 데서 좀 강하게 좀 올라가줘야 돼요. 강하게 올라가줘야지 일단은 34,000 정도를 갖다가 저항선으로 볼 수가 있다. 34,000, 34,000 한 400 정도. 그리고 나서 35,000 위로 올라가야지 올해 안에 그래도 전고점 돌파 시도라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34,000이 1차적인 목표치다. 그래서 이 자리를 최소한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해 갖고 지지가 돼야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확실히 된다면 그 전에는 하락을 하더라도 오히려 인상을 하고 나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12월은 그리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악재가 그럼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단계별로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 코스피도 추세가 무너졌죠.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추세가 2550, 2500은 지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양봉까지 나왔는데 3일 연속. 이거는 뭐 우리 시장보다도 글로벌 시장 때문에 금리 인상 여파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뉴욕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이제 2,500선을 갖다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 이걸 2,500선에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근처까지 갔다 또 꺾이면은 또 바닥 확인하러 오는데 여기가 깨지면 이제 또 많이 깨지겠죠. 그래서 저항선은 일단은 2,500선을 갖다가 언제 우리가 도달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요. 선물도 이 대각선 라인을 이탈하면서 벌써 추세가 완전히 하락을 했어요. 여기서 지켜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잘 상승적으로 가다가 여기서 추세를 이탈하면서 연속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양봉이 나왔지만 이 양봉이 안전하게 가려면 일단은 330 한 3 정도가 돌파돼야 돼요. 333 정도가 이번 주 안에 안착이 되느냐? 안착이 돼야지만 그다음에 335 뭐 한 7, 8 이 정도. 갑자기 이게 뭐 342, 345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뭐 엄청난 호재가 나오면은 뭐 하루에도 뭐 7포인트, 10포인트 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악재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또 기회가 왔었고 또 앞으로도 기회가 양방향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6일째 쉬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도 저한테 보내오시고, 그다음에 스터디 문의를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스터디를 하기 위한 조건은, 스터디를 저희가 다른 데처럼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받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예,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보신 분이 알지만 놀랄 정도로 뭐 그런 교육비나 이런 걸 받지 않고, 그래서 용어도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스터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그 영상에 그 지난 1번부터 해서 주식 부분은 빼고, 주식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 예, 파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공부를 하고 노트 필기를 하고. 근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 보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많이 놀라세요. 많이 놀래고, 그거는 댓글을 다 보시면은 더 잘 알고, 그 본인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필기를 하라고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은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틀려요. 벌써 매매하는 게 틀리고 이해도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은 그렇게 실력이 늘질 않아요.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스터디도 하시고, 스터디 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언제 팔아야 되냐, 언제 사야 되냐,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다 해소가 됐어요. 됐는데 좀 불안감이 있다, 잘 모르겠다 할 때는 무조건 30분 봉을 꼭 보세요. 30분 봉을 꼭 보면은, 아, 내가 얼만큼 더 기다려야 되겠다. 뭐 몇 시간, 아니면 하루 이틀만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콜이든 푸시든 진입할 수 있겠다. 30분 봉 보면은 거의 잘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스터디를 하신 분들 중에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정말 제가 감동을 느낄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몇 분은 뭐 그게 다 단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유튜브나 뭐 다른 저기에서 참여를 잘 안 하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한 게, 추석 전에는 양매수 기회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저점에서 거의 한 2000%가 터졌어요. 이거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0.08에서도 자주 터진다. 0.08에서 자주 터진다는데, 이때가 제가 댓글을 며칠 안 달을 때요. 며칠 안 달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뭐 한 1500% 이상이 갔고, 그 다음에 외가격은 2000%가 나왔어요. 외가격은 2000% 이상이 나왔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제가 양매수를 강조했는데, 양매수를 몇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몇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풋옵션에서는 이게 1봉이지만은 한 30분 봉으로 보면 1500%에서 2000%가, 예,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다. 여기 보면 정확히 나왔네요. 0.14에서 2.8인데 2.88까지 2000%가 살짝 넘었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전에부터 계속 양매수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몇 분이 샀다가도 빨리 푸는 것 같아요. 이거 양매수 할 때는 너무 빨리 풀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지난 다음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2000%가 1500% 2000%가 터졌다는 거. 그리고 또 양매수 타임이 언제가 오냐면, 만약에 내일 양풀이가 죽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미장에서 뭐 강력하게, 미장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쉬는 동안 이제 사거래일을 우리가 쉬는데, 6일을 쉬는 동안에 거래일수는 4일인데 이제 오늘 야간에 하루가 남았어요. 근데 야간에는 이 밑꼬리를 보면은 약간의 반등 가능성은 있는데 엄청 반등이 강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전에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밑에요. 밑인데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이렇게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양풀이가 죽을 가능성이 크다. 옵션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양매수 기회가 두 번째로 올 수가 있다. 그 양매수는 금방 풀면 안 돼요. 한 금요일 오전까지는, 예, 수목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틀이나 3일이 한 방향으로 간다면 옵션 같은 경우는 보통 못 터져도 중박 400% 이상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언제가 양매수냐면은 금요일까지 끝났을 때 어느 쪽에서 수익이 난 거는 원금하고 수익금 항상 빼라고 했잖아요. 일부 몇 개만 남겨놓고 거기에 맞춰서 양매수를 해도 되고, 무폭을 원하는 사람은 그 만기주에
월요일까지 쉬니까 그 다음에 화수목이 남았잖아요. 그럴 때 시초가에서 양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수익을 올린 걸 오버다이트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한쪽만. 예, 그렇게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이틀 정도는, 예, 화수까지는 그대로 가서 푸는 거. 아니면은 당일날 뭐 최소한 중박 이상이 나왔다든가 하면은 그때는 뭐 정리해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터진다고 해서 저점에서 고점까지는 다 수익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위클리 같은 경우도 지금 월요일 날이 없기 때문에 수목이 계속 위클리 만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시장을 좀 흔드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달 같은 경우도 위클리도 거의 정확하게 제가 1000% 이상짜리 두 번을 연속적으로 만기 때만, 예, 평상시에는 위클리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항상 얘기하죠. 5만원 10만원 미만으로 해라. 그게 수익이 났을 때 추가 베팅해라. 근데 처음부터 막 몇백만원 몇천만원 들어가면 뭐 한순간에 1억 넘게 날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무모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막 새벽에도 계속 그 댓글이 올라오면 제가 그때그때 다 좋아요를 눌러주는데, 요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몇 분 빼놓고 몇 분은 열심히 하세요. 그 외에는 뭐 전혀 하질 않아요. 근데 그거 자기를 위한 공부고,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나간 것보다 실전으로다가 다 미리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보신 분들은 노트 필기 열심히 하고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그거를 그럼에도 무모하게 유료 사이트에서는 거액들을 내지만 전혀 통제를 안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잘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자, 이제는 콜옵션 같은 경우는 콜옵션에 이제 변수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만기가 남은 건 6거래일이에요. 6거래일이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326, 7 정도가 이 정도가 등가격이에요. 이 정도가 등가격인데 327.5 정도로다가 보면 여기서 한 3호가 정도, 3호가 335 정도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풋옵션도 마찬가지. 풋옵션이 많이 올리긴 했지만 가급적이면 320 밑으로는 안 하는 게 좋다. 이거는 거의 급락이 있지 않는 한, 그 악재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 예,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콜보다는 풋이 가장 셌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풋옵션은 1500%에서 외가격이 2000%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금 콜옵션 쪽에서 조금 더 큰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 335를 기준으로 보면 335 저점이 0.44예요. 0.43에서 한 100% 정도 올라갔다가 살짝 밀린 상태인데, 문제는 만약에 내일 오늘 시장이 미국이 좋든 안 좋든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양풀이가 죽는다 해도 지금 0.5나 0.44를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매수할 만해요. 매수할 만하고, 그 전에 고점 금요일 날 우리 쉬기 전에, 금요일이 아니지만 하여튼 쉬기 바로 전에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예,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밀리면 뭐 한 0.6 정도 밀리면은 0.9, 1.0 이상은 충분히 갈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밀리면 또 한 번에 그렇게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 콜옵션은 보기가 되게 좋아요. 만약에 이게 개파랗게 해갖고 이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0.44 최소한 올라와서 매수다. 그 다음에 0.5, 한 50, 51 정도 이상 올라왔을 때 오히려 매수다. 근데 완전히 깨져서 그대로 밀고 내려갔을 때는 이건 쳐다보면 안 되고 오히려 내가로다가 1, 2호가를 올려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풋옵션도 320 정도 볼까요? 320은 이거는 이제 아까 보시는 대로 뭐 60분봉 정도로 딱 살펴보면 저점에서 1.0에서 2.07까지 2000%가 넘게 터졌죠. 외가격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에 오늘 야간에 미장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풋옵션도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1.19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에 한 0.55 정도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0.55가 지지가 되냐,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서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냐, 그걸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0.55가 이탈을 했다, 이탈을 해갖고 약간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되밀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풋옵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건은 늘 말씀드리지만 수급이에요, 수급. 계속 그건 봐왔잖아요. 요새는 너무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약자, 개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자 뭐 기관도 깨지고 외국인도 깨지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터지는 게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약자들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장이 올라갔다고 콜옵션 선물 매수로 들어오면 무조건 밀었다 간다 가더라도, 반대로 야 이게 아직까지는 불안해해서 풋옵션 쪽으로 몰리면 그게 얼만큼 몰리느냐에 따라서 상승률이 결정이 돼요. 이게 뭐 100% 올라가고 말 것이냐, 200%냐, 기술적으로 300%냐,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미장에서 보합 정도, 뭐 강보합이든지 아니면은 뭐 약보합이나 이렇게 나오면 그냥 양풀이가 죽는 거고, 근데 이제 뭐 계속 밀리고 밑거리가 달았으니까 좀 생각보다 200~300포인트가 올라갔다 하면 일단은 갭이 뜨죠. 갭이 뜨는데 약콜이 가겠구나 하고 달려들면 무조건 밀어버린다. 그래서 포지션을 양매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항상 소액을 해라, 소액을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양풀이가 죽더라도 두 개 다 마이너스 되다가도 둘 중에 하나가 수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그쪽으로다가 상승하는 쪽에 힘을 실어줘라. 그런 매매가 유연성 있는 매매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콜풋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선물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선물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선물 같은 경우는 늘 얘기하지만 한꺼번에 물량을 너무 실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무조건 한 계약이 들어갔어,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2만 5천원 0.5p 이상이 났다, 그럼 무조건 반대쪽 옵션을 4~5개 1.0에서 0.8짜리 4~5개를 매수를 하면 거의 해지가 된다. 그게 200% 300% 이상 나면 오히려 그쪽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고, 선물 하락보다.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뭐 계속 하락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하락할 수는 없잖아요. 올라갈 때 또 뭐 3포인트 4포인트 5포인트 올라갈 수 있으니까.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어. 327자리가 깼다가 다행히 올라왔어요. 다행히 올라왔는데 이제 지금까지 3거래일 뉴욕 시장을 보면 오히려 여기보다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야간장에 미장이 좀 강하다 하면은 또 이 위로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는 한 330, 한 3 정도를 빨리 가야 돼요. 333, 그 다음에 335.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42.7이나 342를 여기를 완전히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일단 335를 기준으로 해서 공방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만기 때는 또 이제 이번 저기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영상을 올리겠지만, 요 정도 선에서 뭐 행사도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갑자기 뭐 345가 간다든가,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15포인트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일단은 이번 주에는 333 정도에 안착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불하시는 분들은 요 라인을 좀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333이나 335. 그 다음에 뭐 이 하락이 하고 여기 깨지면 사실 대체가 없어요. 여기도 원래 깨지면 안 되는데 다행히 깨졌다가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의 여지는 남겨놨는데, 만약에 다음에 우리가 이번 주에 밀려서 이렇게 떠지다 풋에서 시세가 더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기 바라면서, 하여튼간에 만기주가 얼마 안 남았어요. 6거래일이면 금방 휴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갭으로 많이 죽일 가능성이 있다. 갭으로. 풋옵션도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갭으로 죽이는 거 외에 없다. 그리고 갭 두 번에 그냥 완전히 박살을 냈는데 지금은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식은 사실은 요새 뭐 시장 안 좋을 때는 크게 올라가는 것들이 없어요. 뭐 테마주들은 말 그대로 그냥 반짝이다 마는 거고. 근데 삼성전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쉬는 동안 우리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나쁘진 않아요. 삼성전자도. 어쨌든 그 주가가 올라가려면 우리가 선물 지수에도 뭐 당연히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시총이 한 25% 정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밀려갖고는 시장이 상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사든 안 사든.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죠. 지금 외국인들이 현대차라든가 지금 우량주들을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장기도 아닌 것 같아요. 장기도 아니고 올해 안에 충분히 더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로 봐도 그렇게 뭐 삼성전자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담고 있는 게 현대차예요. 현대차. 뭐 한때 2차전지 뭐 뜨거웠다가 뭐 저기 하지만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기 때문에 기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흐름도 아주 나쁘진 않다. 이게 밀리더라도 지금 이 자리 18만 2천 원짜리만 지켜지면은 오히려 여기서는 좀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정고점 자리가 19만 한 6천 원짜리 여기를 일단 돌파해야지 18만 원, 20만 원, 20만 원 정도를 또 돌파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18만 2천 원이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19만 5천 원이 돌파가 되고 20만 5천 원이 돌파됐을 때 한 21만 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수가 어디까지 가나요? 2500, 2550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정고점이 21만 1,000원을 돌파하느냐 올해 안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요새 같은 흐름에서 나쁘지가 않아요. 요새 같은 흐름에서 지난번에 SK텔레콤 여기가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항선에서 공방은 하고 있지만 지금 안착을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흐름이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주봉으로다가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주봉 보면은 이 정고점을 뚫었어요 지금. 물론 여기서 밑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 밑꼬리 밑으로 또 빠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흐름이 상당히 좋다.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가면은 또 5만 6천 원, 5만 8천 원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강하게 살아나는 종목들을 단기적이라도 매매를 하시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주식이든 파생이든 크게 손실을 봐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기회가 온다. 파생의 장점은 그거예요. 큰 돈도 한 번에 날릴 수가 있지만 정말 작은 돈도 부담이 없고 여유가 있다면 살아날 수가 있다. 그게 장점이에요. 큰 돈으로 크게 벌려고 하면 그만큼 빨리 망한다. 그건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작은 돈으로 여러 번 나눠서라도 꾸준히 벌다 보면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지난번에도 그래서 양매수 타임을 놓치긴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터디도 열심히 하고 제가 댓글 리딩도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열정 때문에 그랬어요. 열정.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딱 일부 몇 분 외에는 그렇게 안 하시니까 저도 그러면은 그렇게 제가 제 시간을 다 할애해 가면서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번 주에는 댓글 리딩도 제가 쉬겠습니다. 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도 많이 오시는데 제가 평상시에는 바쁘기 때문에 카톡을 잘 못 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제가 답은 다 드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댓글 한번 안 다시는 분은 저한테 카톡 하셔도 소용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차분하게 영상 보시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수급 꼭 보면서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